자, 11월, 12월은 뭐 한 3시간 정도 해서 그 하루 강의를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계속 이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 자, 지금 공부 방법 크게 보면 이제 3개인데 2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 버리시라고요. 법적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법적 사고가 뭐냐? 법의 기준이에요, 기준. 조문과 판례대로만 생각하셔야 돼. 조문과 판례.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분류하고 구별해서 보라는 거죠. 분류하고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요거 잘 하시면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좀 빨리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해도 되죠. 자, 이 민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법적인 행위를 쪼각쪼각 내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에 막 급하게 오시느라고 식사도 잘 못하고 했어. 그래서 이제 오시다가 보니까 커피 전문점이 있어서 커피 한 잔 사가 왔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 많아요. 한 잔 드시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그럼 여러분이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는 것, 그 행위 아주 순간적인 행위지만 이걸 법적으로 따질 때는 쪼개서 본단 말이에요. 일단 커피를 사려면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 커피 전문서 오케이 팔겠습니다 해서 뭐가 됐고, 매매. 자, 여기 계약서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하지만 커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됐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가 성립됐으니까 여러분 대금을 줘야지. 예. 그러면 커피 전문점에서는 물건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순간적으로 커피 한 잔 샀는데도 청약이라는 거, 승낙이라는 거, 그래서 매매가 성립됐냐 안 됐냐부터 대금 지급, 물건 인도까지 5단계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할 때, 이 얘기할 때가 다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당연히. 그 다르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르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청약하기 전에 그 커피 전문점에 왜 갔어요? 커피 사려고. 왜 거기 들어왔어? 거기서 커피 뭐 얼마 판다고 써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당했어요? 유인을 당했지.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 법에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청약에 뭘 당해서, 유인을 당해서 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여러분이 느낌이 없죠. 왜? 여러분이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면서 아마 카드를 줄 거야. 네. 네.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상대방은 이것도 하고 이게 성립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위가 하나로 보이지만은 그 행위를 쪼각쪼각 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민법에는 제도가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쭉 배우시게 될 텐데, 예를 들어 A라는 제도가 있다, B라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제도와 B라는 제도는 다른 거겠죠? 그럼 다른 것은, 자, 2가지 기억하셔야 돼. 이제 이게 민법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다행히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칙적으로 한두 개 빼고는 2개의 제도는 전부 모두 성립한다고 보세요. 모두 성립, 적용된다. 이걸 이제 병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모두 성립됐으니까 각각 뭐 하면 되냐? 행사, 주장하면 된단 말이에요, 기본이. 뭔 얘기인지 지금 모르셔도 돼. 왜 안 배우셨으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다르죠? 비슷합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지. 그럼 다른 것은 어떻게? 다르게 취급을 하세요. 뭔 얘기인데? 자, 그럼 예를 들어보죠. 자, 1번 들어가 보죠.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했어요. 매수인은 산 사람이죠? 산 사람은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이제 중도금 주기로 했대요.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매도인, 판 사람은 열 받아, 안 받아? 받으니까 왜 중도금 안 주냐 해서 그 계약을 뭐 해버렸어요? 해지해버렸어. 그럴 수 있죠? 그럼 해지한다는 것은 이 계약 없던 걸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됐나요? 그런데 그 후에 매수인, 산 사람이 이미 지금 매도인이 뭐 했는데? 해지해서. 그럼 해지했으니까 그 계약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도 매수인은 그 이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있다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 그 문제겠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뭔 얘기인지 알아? 몰라. 예. 자, 모르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죠. 이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기만 볼 게 아니라 여기도 봐야지. 어?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게 포인트예요. 뭐하고 뭘 쳤어요? 해제. 아니, 동그라미 친 거, 동그라미. 괄호가 아니라. 해제 또. 그럼 같은 제도, 다른 제도. 다 공부하신 분들 다 배우신 거. 해제 배우는 거하고 취소 배우는 데가 틀려요. 민법에서. 근데 우리는 해제나 취소나 다 같은 걸로 보지. 왜? 계약 다 전부 다 없애는 거니까. 하지만 민법은 해제와 취소는 다른 거라니까. 되셨어요? 자, 그럼 저 문장이 맞을까? 틀릴까? 맞았다고 해야지. 맞았다고. 어?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난 맞추겠다 그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야. 그러니까 미친 거죠. 왜? 그 모든 판례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러려면 민법만 2년 3년 하셔야 된다니까. 민법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법이. 하지만 우리는 가서 판단해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만 구별하고 오시면 되는 거지. 이걸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사는데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오히려 알면은 더 헷갈려서 틀릴 수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 방법이 알면서 풀려고 그래요. 물론 쉬운 거나 그렇게 풀어야 될 게 있긴 있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응? 그냥 읽으면서 해제했다고 그랬어. 누가? 매도인이. 근데 매수인 다른 사람이 또 뭐 했어? 취소. 그러면 해제란 제도, 취소란 제도는 다르죠. 다르니까 각각 성립되면서 각각 뭐 할 수 있다? 행사,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 이음으로 그냥 읽으면서 그냥 빨리 그게 제가 왜 이러냐면 우리는 시간 내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면서 풀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들은 거 이제 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미 이 문장 하나 판단하는데 시간이 지나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르니까 따로따로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럼 2번 보시면 매수인 뭐 내용은 똑같지 뭐. 또 적법하게 뭐 했어요? 해제. 매수인 뭐 채권료 뭐 취소. 여기 이제 뭐라고 했어? 없다. 그럼 이건 맞아 틀려? 틀려요. 그럼 3번은 이제 길게 좀 써놨어. 그냥 내기는 뭐 하니까. 여기는 있다를 없다로만 바꾸는 거죠? 예. 여기는 매도인 계약을 적법하게 뭐한 후에도 해제하면 돼도 매수인 해제 불이익을 면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취소권 행사. 이 취소권 행사가 뭐예요 이게? 취소했다는 거지. 그래서 무효로 돌릴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세 개 문장은 전부 다 같은 내용,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판례 이게. 근데 제가 왜 굳이 이걸 쭉 해놓냐면 자 보세요. 요거 몇 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3회, 20회. 자, 우리 민법의 문제 특징이 이렇단 말이에요. 나온 게 2, 3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얘기했잖아. 민법은 내는 게 뭐하고 조문하고 판례 가지고 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미 이것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으니까 그럼 출제자도 그럼 이 중에서 골라서 내는 거예요. 그럼 내는데 이미 우리 시험에 나왔거나 다른 시험에 나온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내 출제자가 그걸 참고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게. 다만 여기는 뭐라고 썼다가 있다로 썼다가 여기는 없다로. 그렇게 이제 그냥 내기 뭐 하니까 여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좀 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민법은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미 나온 무슨 문제를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미 나온 문제 중에서 65에서 70%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제가 뭐 백선해가지고 이렇게 뭐 비교해서 유사문제, 동일문제 해가지고 뭐 36개, 35개 했다고 그랬죠? 그건 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 개 이제 공부하시라고 그럴 연구를 못하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그럼 이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내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그 정도는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 신기하고 뭐 신기 들려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그렇대. 그럼 뭐 가볍게 그랬대? 그럼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그냥 시험 문제는 그렇게 풀면 돼. 근데 이제 이걸 못 참는 분들이 계세요.
도저히 이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어?